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월급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고, 근데 뉴스를 보면 누구는 코인으로 돈을 땄다고 하고 우주여행을 가고, 누구는 수천억짜리 요트를 사고, 어떤 연예인은 수십 수백억짜리 건물을 사고. 이게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와, 저 다른 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둘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얘기는 바로 이 이상한 세상의 설계도가 뭔지 그려낸 한 천재 경제학자에 대한 썰입니다. 이름은 가브리엘 zuckerman. 2023년에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주는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지금 경제학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전 세계 슈퍼리치들과 거대 기업들이 우리 몰래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숨기고 있는지, 그 검은 돈의 지도를 나름 완성한 겁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한테 위성 지도를 쥐어준 경제학계의 탐정 같은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주크먼이 그린 이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숨겨둔 돈, 사라진 국부의 스케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감해보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세금을 증발시켜서 피해내는지, 그 기막힌 기술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있는,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주크먼이 내놓은 치트키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전 세계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몰래 숨겨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주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가계금융자산의 약 8%가 조세피난처에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얼마냐? 약 7조 6천억 달러. 원화로는 1경 원이 넘어요. 감도 안 오죠. 주크먼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구 전체의 자산의 일부를 무슨 화성인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통계상의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의 크기가 바로 1경원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 빚을 갚으려고 부자 증세를 시작하니까 부자들이 이제 돈 숨길 곳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스위스 은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어요.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나치를 피해서 도망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썰. 근데 주크먼이 자료를 탈탈 털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1920년대 프랑스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돈을 옮긴 게 빅뱅의 시작이었고, 은행 비밀법은 그 한참 뒤에 만들어졌다는 거. 한마디로 인도주의는 명분이고 탈세 조장이 실체였다는 겁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같은 폭로 사건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크먼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런 유출 자료랑 스칸디나비아 3국의 실제 세금 데이터를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 최상위 0.01%의 부자들은 자기 세금의 약 25%를 탈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5% 미만으로 잡히던 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5배나 많았던 거죠. 우리가 언론 보도로 접했던 탈세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진짜 거대한 몸통은 물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숨길까요? 옛날처럼 무슨 007 가방에 돈다발 넣어서 국경을 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에는 쉘 컴퍼니 같은 유령 회사, 아니면 신탁이라는 법률적 장치를 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돈의 주인을 나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ABCDE 회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같은 겁니다. 돈은 분명히 있는데 세무당국 눈에는 안 보여요. 주크먼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계좌의 60% 이상이 이런 유령 회사를 통해서 주인이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주크먼의 책 국부의 숨겨진 진실을 보면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부의 30%, 러시아는 무려 50% 이상이 해외에 숨겨져 있다고 추정돼요. 선진국 부자들의 탈세는 더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문제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할 마중물이 될 시드머니 자체가 통째로 유출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학교 짓고 병원 질 돈이 스위스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불공정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개인들의 탈세,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건 오프닝 공연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헤비급 챔피언,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크먼은 이걸 사라진 국가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판은 단위가 달라요. 조 단위도 명함을 못 내밉니다. 가장 유명한 스킬부터 보죠.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이름부터 좀 해괴하죠. 간단히 말해서 구글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번 돈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보내고, 그걸 또 네덜란드 유령 회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법인세 0%인
버뮤다 같은 곳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돈이 여러 나라를 돌면서 세금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게 불법? 아니요. 이게 좀 답답한 포인트인데 합법적인 절세라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연금술이죠. 그럼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빼돌릴까요? 주크먼이나 그 동료들이 했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의 36%가 조세 피난처로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해외 이익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우리는 법을 지킨다 라고 말하지만 그 법이라는 게 애초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 같은 거죠.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걸리는 그런 그물이요. 주크먼이 이걸 근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역발상을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기업 이익은 직원들 월급 총액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한다. 근데 조세 피난처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을 보니까 직원들은 거의 없는데 이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뮤다에 있는 미국 자회사는 현지 기업보다 수익성이 8배에서 16배나 높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이익이 거기서 창출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전됐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마치 범죄 현장에 남은 족적처럼 데이터 속에 명백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안 내면 그 돈은 누가 메꿀까요? 평범한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주크먼과 사이즈, 피케티가 함께 연구한 분배 국민 개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1946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하위 50%의 소득은 102% 성장했어요. 전후에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던 시대죠. 근데 1980년부터 2014년까지는 단 1% 성장. 사실상 멈춘 겁니다. 같은 기간 상위 1%는 204% 폭증. 이건 그냥 격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갈라진 겁니다. 그럼 정부가 세금 걷고 복지로 재분배해서 이 격차를 좀 줄여줬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요. 세후 소득으로 보면은 하위 50% 소득이 21% 오르긴 합니다. 근데 상위 1%는 세금 내고도 194%가 늘었어요. 정부의 재분배가 격차를 좁히는 엘리베이터는커녕 계단이나 사다리도 못 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겨우 막는 난간 역할밖에 못한 셈이죠. 심지어 하위 20%는 세후 소득도 4%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버려진 거죠. 물론 이런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지출,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인프라 같은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보느냐 같은 가정이 들어가니까요. 주크먼이나 공동 연구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연구가 프로토타입이고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추정치도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점점 조금씩 바뀌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숫자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을지언정 지난 40년 동안의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그 큰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숲을 봐야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운빨이 안 따라주면 망하는 게임 같은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주크먼은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어쩌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 금융등기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이나 땅 사면은 등기부 등본 떼서 이건 내 거라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걸 주식, 채권 같은 모든 금융자산에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엔 DTC, 유럽엔 유로클리어 같은 민간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공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투명망토를 벗겨버릴 탐지탑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완전 빅브라더 아니냐. 내 금융정보를 다 국가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냐. 타당한 걱정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는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느 아파트 사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유독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코인 같은 것들은 신성불가침의 사생활이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19세기에는 토지가 부의 전비였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중요했습니다. 21세기에는 금융자산이 부의 핵심인데 여기에 맞는 21세기형 등기부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두 번째 보관은 말 안 들으면 진짜로 아프게 때리자는 겁니다. 주크먼은 조세 피난처들이 협조 안 하면 그 나라와의 무역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해요. 관세요. 예를 들어 스위스가 계속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스위스산 제품에 30% 관세를 때리자. 뭐 이런 거죠. 스위스 입장에서는 탈세를 도와줘서 버는 돈보다 관세 때문에 입는 손해가 훨씬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금융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투명성에 협조하는 게 더 이득이 되도록 판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962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실제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나코에 사는 프랑스 부자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냈거든요. 드골이 세금 내게 해라 하니까 모나코 왕자가 우리 주권이라고 하면서 버텼죠.
그러자 드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프랑스와 모나코 국경을 세관원들로 막아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봉쇄해버린 거죠. 결과는 모나코 바로 꼬리 내리고 지금도 모나코 사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에 세금 냅니다.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죠. 마지막 세 번째 보관은 기업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법인세는 각 나라 지사별로 번 돈에 매기는데 기업들이 회계 기술로 이걸 조작하잖아요. 이걸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기업의 전 세계 총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이익을 실제 장사하는 곳에 나눠서 세금을 매기자라는 아이디어예요. 뭘 기준으로 나누냐? 각 나라의 매출, 직원 수, 공장 같은 실물 자산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1조를 벌었고 매출의 절반이 만약에 미국에서 나왔다면은 이익의 절반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버뮤다에는 스타벅스 매장도 직원도 없으니까 세금 낼 이익도 제로라는 거죠. 심플하고 강력하죠. 그래서 OECD에서 이런 국제조세 체계를 도입하자고도 하고 EU에서나 캐나다에서도 도입하려 했는데 미국이 당연히 제일 소극적이겠죠. 트럼프 얘기 들어서는 이런 세금 때리는 나라에 관세를 그만큼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당분간은 소강 상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조세피난처와 그곳에서 이익을 보는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의 저항도 있죠. 주크먼의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에베레스트산 등반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모든 국가가 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자라는 주장이 유토피아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은 OECD 주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했지만 결국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삶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그 구멍은 결국 유리지갑인 보통 사람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인프라 같은 게 쪼그라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가 왜 비싸다고 난리인지, 우리 동네 도로가 왜 맨날 공사 중인지, 그 이유의 한 조각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사라진 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지갑과 내 계좌와 내 삶의 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가브리엘 zuckerman의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조세정의 같은 걸 넘어섭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고 기여하는 사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약속 중 하나잖아요. 금융비밀주의는 바로 그 약속을 깨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들자는 게 zuckerman의 큰 그림인 거죠. zuckerman의 제안이 급진적이지만 문제의 뿌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의 벽이 높죠.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순간에 정말로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얘기 중에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주크먼의 글로벌 금융 등기부 이런 게 어떤 아이디어라고 느껴지시는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